김오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요 목차로 발표를 하게 됐는데요. 백과사전 그리고 위키라는 방식이 무엇인가, 그리고 탈중앙화 삭제로 포괄로는 위키 백과 내에서 있었던 논쟁인데요. 그거를 다뤄볼 거고, 또 합의 과정이 어떻게 되는가, 그리고 플랫폼 오픈소스 운동에서 애플피디아가 갖는 의미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애플피디아 네트워크에서 전체적인 덱을 지금 만들고 있고 지원 예정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알아보고, 마지막으로 토큰 보상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백과사전을 이제 찾아봤는데요. 뜻이 온갖 종류의 지식을 가르쳐 기른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 어원을 보면은 엔사이클로는 반복되는 혹은 보편적인이라는 뜻이고, 피디아는 교육, 그러니까 인류의 지적 자산을 백과사전 형태로 보아서 계속 반복적으로 편찬해 가면서 업데이트를 해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저도 백과사전을 모를 때 백과사전에서 검색을 해본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의미가 있는데, 이제 백과사전의 역사를 간략하게 보면은 인풋과 아웃풋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인풋은 이제 소수의 전문가가 작성하고 소수의 사람만이 읽을 수 있는 종이 백과사전이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걸로 브리테니크 백과사전이 있었는데요. 2013년까지 백과사전이 편찬되었고 4만 개의 주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위키백과의 경우는 550만 개의 문서가 있는데 그것과 상당히 대비되는 숫자이죠. 그러다가 이제 누피디아, 위키백과의 전신이라고 이제 판단이 되는 누피디아는 이제 인풋 면에서 소수의 전문가가 작성을 하지만은 아웃풋 면에서는 인터넷에 접속하면 누구나가 읽을 수 있는 혁신적인 백과사전 형식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위키백과가 만들어졌는데, 위키백과 만들어지는 게 재밌는 부분이 이제 누피디아에서 원래 아주 엄선된 소수의 편집자들이 편집을 하고 있었는데 문서 생산이 많이 안 되다 보니까 이 운영진인 레리 생어와 지미 웨일스가 위키백과를 만들어서 일단 문서를 많이 올리고 누구나가 작성하고 그 중에서 엄선된 문서를 누피디아에 올리자라는 계획이었는데 누피디아는 지금 사라져버리고 위키백과가 지금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위키백과의 뜻을 보면요, 위키라고 하면 보통 위키백과가 떠오르기도 하는데, 위키라는 뜻은 이렇습니다. 불특정 다수가 협업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위키백과를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첫 번째로 탈중앙화된 사이트이다. 왜냐하면 누구나가 거기 기여를 해서 볼 수 있는 만들어지는 그런 사이트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왼쪽이 이제 탈중앙화된 사이트고 오른쪽이 기존의 중앙화된 사이트인데, 오른쪽을 기존의 백과사전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소수의 엄선된 사람들이 정보를 올리면은 그것을 사람들은 보는 것이죠. 근데 왼쪽의 경우에는 누구나가 불특정 다수가 기여를 해서 검증할 수 있는 블록체인 방식으로 말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위키백과는 원형 감옥 혹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누구나가 작성하면 그거를 다른 사람들이 계속 서로 검증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불신이라고 할 수 있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서로 검증을 하는 그런 신뢰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옛날 연구 결과이긴 한데 네이처지에서 위키백과는 항목당 4개인데 브리테니크는 3개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위키백과는 언제나 수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위키백과의 강점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위키백과의 누군가가 문서 훼손을 했을 경우에 수분 내에 바로 복구가 된다고 합니다. 이런 작점을 바탕으로 이제 2010년대 초반부터 위키데이터라는 프로젝트가 만들어졌는데요. 예를 들면 더글러스 애덤스라는 항목에 대해서 속성, 그러니까 다녔던 학교가 어디니까 세인트 존스 컬리지라고 나와 있죠. 그것은 속성에 대한 값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식별자를 통해서 한꺼번에 관리를 한다는 소리인데요. 이것의 의미는 뭐냐면은 더글러스 애덤스가 이제 한국어 문서가 있겠고 영어 문서가 있고 뭐 일본어 문서가 있고 뭐 이럴 텐데, 이 항목과 속성에 대해서 서로 그냥 이 문서가 이 문서로 연결되는 인터위키라는 기능이 있는데, 이 항목과 속성에 대해서 서로 연관 짓는 식별자를 통해서, 예를 들면은 더글러스 애덤스가 항목이 세인트 존스 컬리지가 아닌 다른 학교가 나왔다. 그러면은 위키 데이터에서 한 번에 수정을 하면 영어, 한국어, 중국어, 일본에서 동시에 수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위키미디어 산하의 여러 프로젝트들에서 공통적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키 데이터에 왜 데이터를 추가하나요? 이런 의미들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픈 데이터, 누구나가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제 링크드 데이터, 이제 오늘날 많이 쓰고 있는 www를 만든 팀 버너스-리가 이제 누구나가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프로젝트를 만들었는데요. 제일 가장 낮은 수준이 PDF입니다. PDF는 정보를 추출하기가 힘들죠. 근데 제일 높은 수준의 것이 LOD, 링크드 오픈 데이터인데요. 이게 바로 위키데이터에서 하는 그런 형식의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작년 기준이긴 한데 위키백과는 이런 장점들로 세계 5번째 사이트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위키백과가 아직 이르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삭제론과 포괄론에 대한 걸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삭제론이라는 것은 지금 삭제주의자 혹은 포괄주의자, 삭제는 문서가 올라오면은 그거를 높은 등재 기준으로 삭제를 하는 것이고, 포괄론자는 일단 이것이 어떻게 미래에 나아갈지 가능성을 두고 보면서 일단 포괄을 하자라는 서로 논쟁들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 삭제론자들이 거의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타트업 투자 기업 Y 콤비네이터 이제 창시자인 폴 그레이엄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할 것 같습니다. 삭제론자들이 위키백과를 점령하고 있다. 그래서 위키백과 예전에 브리테니커에 한 것처럼 어떤 여지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이 질문을 이어받아서 공동 창립자인 샌카즈미안이 이렇게 말을 하게 됐습니다. 위키백과는 모두가 이용을 하고 있지만은 모든 사람들이 그걸 실제로 에디트, 기여를 하고 있지 않다. 그래서 이런 어떻게 보면은 평행성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런 싱글 사이디드한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서로 읽기도 하고 기여도 하면서 이런 상호 작용한 그런 친화적인 사이트를 만들면 어떨까? 실제로 이제 2019년 연구 결과에 따르면은 위키백과를 방문하는 87%의 사람들은 한 번도 기여를 해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용자층, 기여자층의 편향성으로 인해서 또 65%의 이용자는 위키백과가 편향돼 있다라고 믿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분은 레리 생어라고 위키백과의 공동 창립자이기도 한데 지금 에브리피디아 CIO로 있습니다. 이분이 하신 말씀은 위키백과는 너무 많은 문서를 삭제한다. 그래서 나는 항상 포괄론자였다. 그래서 새로운 기술 덕분에 위키백과가 브리테니커에 20년 전에 한 것처럼 우리도 뭔가 더 에브리피디아가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에브리피디아는 원래는 블록체인 기반으로 만들어진 사이트는 아니고 2019년에 좀 더 현대적이고 좀 포괄적인 인클루시브한 사이트, 백과사전을 만들고자 라는 프로젝트로 시작된 거였고, 그리고 이제는 지금은 탈중화된 블록체인 기반 사이트이죠. 일단 기본적인 모토는 모두가 쉽게 기여를 할 수 있는 사이트, 친화적인 사이트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중화화된 사이트나 탈중화된 사이트와 상관이 없이 사용 친화적인 사이트를 만들자는 것이 기본적인 목표입니다. 그러면은 에브리피디아에서는 합의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일단 먼저 기본적으로 분산 원장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하면요. 왼쪽이 것이 제 기존 원장이고 오른쪽이 분산 원장입니다. 예를 들어서 서로 간에 이렇게 주고받는 데이터를 검증을 하면은 예전에는 중앙 서버로 옮겨서 중앙 서버에서 시간 순으로 나열을 해서 이 정보를 저장하고 있다가 요청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걸 전달해 주는 방식이죠. 분산 원장은 서로 여러 노드들이 그걸 동시에 적는 겁니다. 그럼 문제가 뭐냐면은 서로 이 노드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들이 다르겠죠.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걸 해결하는 여러 가지 모델이 있지만은 개념상으로 블록체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선으로 이런 기능도 있었나요? 여러 가지 이 트랜잭션들이 있는데 이거를 시간선으로 묶습니다. 비트코인의 경우는 10분 단위로 묶어서 20분 동안 일어난 트랜잭션들을 우리가 서로 검증을 하자. 그래서 이 노드들이 서로 검증을 합니다. 그래서 이 노드들이 서로 동의를 하면은 우리 여기까지는 왜 서로 다 맞는 걸로 하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것이죠. 그게 10분 동안 계속 블록들이 체인처럼 이루어지기 때문에 블록체인인데요. 에브리피디아의 경우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에브리피디아는 세상에 대해 있는 정보를 담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가 알고 있는 세상에 대한 정보 조각들을 에브리피디아에 올립니다. 그럼 에브리피디아는 그에 대해서 IQ 토큰을
대응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 그림 작품인데요. 이 그림 작품에 대한 문서가 세상에 있다면은 이걸 문서를 만들어서 FPD에 제출하면 이게 하나의 블록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건 언제 계산되느냐? 이것에 대해서 뭔가 업데이트가 있을 때 다른 사람이 그거를 그 다음 블록을 제출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과연 그 다음 버전으로 이어질 수 있느냐 없느냐 사람 투표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애플피디아의 경우에는 이렇게 이해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이 그림은 사실 정렬법이라고 이 자세히 보면 점점을 찍는 겁니다. 그래서 애플피디아 내에 있는 각 문서들이 하나의 블록체인이고 이 블록체인이 모여서 이 세상에 대한 정보를 이루고 있다 볼 수가 있고요. 세상에 대한 해상도를 점차 높여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그 IQ 토큰을 바탕으로 투표를 하고 하기도 합니다. IQ 토큰의 이제 기능들을 살펴보겠는데요. 일단 문서들이 올라왔을 때 그것을 애플피디아에 담을 만한 정보인지 아닌지 이걸 큐레이팅을 결정을 하고요. 또 무엇보다 이 애플피디아에 담을 때 이제 좀 차이가 있는데 스테이킹을 통해서 제출할 때 일정량의 IQ 토큰이 있어야만 제출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이 IQ 토큰이 없어지는 건 아니고 이런 무분별한 범죄 방지하기 위한 이런 장치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의사결정에 대해서 이 네트워크 전반에 대해서 역할을 할 때 자기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기도 합니다. 이제 IQ 토큰 유틸리티 토큰이고 이제 기반하고 있는 플랫폼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이오스 토큰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그 경쟁 사실 백과사전이라는 게 이 생태계에서 지위가 독특하기 때문에 경쟁사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게 장점이자 단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더리움이 굉장히 룬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 플랫폼에 한계에 많이 기반을 하는데요. 애플피디아의 경우는 소셜 로그인 같은 걸 바탕으로 이제 사용자 친화성을 되도록 높이면 맨 처음에 이제 설명해드린 누구나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사용자 환경을 만들려고 하고 있는 반면에 이더리움의 경우에는 좀 사용하기에 조금 까다롭죠. 기여를 하려면은 프로그램을 설치를 해서 이더리움 계정을 입력해서 해야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오스 토큰을 개발한 블로건에서 이 사람이 이제 브로피어스인데요. 그래서 이오스의 경우에는 플랫폼 토큰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 ICO를 1년 동안 했습니다. 1년 동안 23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만약 24시간이었다면은 어떤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항상 새벽에 이 토큰 판매가 마감되면은 구입하기 힘들겠죠. 그래서 23시간으로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골고루 편리하게 살 수 있도록 1년 동안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예전이긴 한데 브로피어스가 이제 어드바이저로 참여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애플피디아의 경우는 이 토큰 분배를 처음에 어떻게 했느냐, ICO를 하게 되면은 이 ICO에 참여한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분배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어드랍이라고 어떤 이오스가 런칭할 때 이오스를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IQ 토큰을 함께 같이 배분하는 에어드랍 형식으로 분배를 했기 때문에 지금 이오스 토큰이 만들어질 때 이 등록했던 15만 명의 사용자들에게 분배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럼 이 개발 자금은 어떻게 충당했느냐? 블로건에서 이제 애플피디아 측에 300억, 약 300억을 투자를 해서 그걸로 영업하고 있고요. 이오스의 장점으로서 이제 일 활성화 사용자 수가 이더리움보다 한 3배 이상 많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애플피디아는 이 대표 중에서 가장 많은 알렉사 랭킹을 보유하고 있고요. 그저께 찾아보니까 15,000등이더라고요. 그래서 오픈소스 운동 관련해서 상당히 의미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이 사람은 브로피어스고요. 이 사람은 지금은 아닌데 모가담 이제 랩 지니어스를 만든 애플피디아의 운영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브로피어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토큰아이즈 해야 된다. 이 경제적 모델을 오픈소스 운동에 참여하는 것이 상당히 의미가 있다. 그리고 위키백과는 지난 오픈소스의 일종으로서 상당히 중요한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위키백과의 이코노믹 모델을 도입하는 건 상당히 의미 있는 그런 것이 될 거라고 하고 있고요. 거기에 더해서 이제 우리가 오픈소스 운동이 상당히 슈퍼리어 모델이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지난 20년 동안에 그것이 성공적이지 않았던 이유는 오픈소스 모델이 이제 경제적인 보상책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여유 시간에만 기여를 할 수 있는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이제 블록체인 그리고 토크나이제이션이 갖는 의미는 뭐냐? 이 이코노믹 모델을 오픈소스 운동에 포함시킴으로써 사람들이 구글이나 이제 페이스북에 돈 벌러 다니고 이제 여가 시간에 오픈소스 운동에 참여하는 게 아니라 오픈소스 운동, 오픈소스를 만드는 활동을 통해서 경제적인 활동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제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무엇보다 그 오픈소스 운동이라는 게 자발적인 기여자로 이루어진 활동들인데 그 대표적인 상징으로서 위키백과를 대체하는 블록체인 기반의 NVIDIA가 의미가 있는 것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모가담이 밝히기로는 NVIDIA 네트워크 내에 이제 어떠한 기여를 가치 있는 기여를 하면 IQ 토큰을 얻을 수 있게 하자. 그래서 이제 NVIDIA 네트워크의 신규 덱들을 이제 신규 덱이라고 하면 이제 IQ 토큰을 이용하는 덱들이죠. 그걸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직접 NVIDIA 팀이 만드는 것이 이렇게 만들다고 했습니다. 그 밖에 이제 에피 다오 펀드를 만들어가지고 지원을 할 예정이 있고요. 그래서 첫 번째 나온 게 이제 예측 시장 관련된 이제 프레딕트가 출범을 했습니다. MVP 상품이고요. 이 부분은 이제 NVIDIA 104에 나온 부분인데 오라클 문제에 대한 내용이 다뤄져 있습니다. 이거는 프레딕트를 발표하면서 함께 발표한 그 블로그의 내용인데요. 여기 보시면 오라클 문제가 나와 있고요. 블록체인은 외부의 정보로부터 닫혀 있다. 그래서 이제 블록체인의 스마트 컨트랙트가 일어나면 결국에는 외부의 정보와 입력이 돼야 되잖아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것이 이제 이 브릿지 다이어카라는 게 오라클이고요. 이제 그렇지 않았으면 온전히 탈중앙화된 사이트인데 이 오라클이라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앙화되고 약한 부분이라는 것이죠. 이걸 해결하는 모델이 프레딕트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프레딕트가 예측 시장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뭐 내년에 미국 대선에서 누가 뭐 하느냐 이런 거를 결국에는 이 선거 결과를 통해서 입력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거 이제 오라클 문제를 해결하는 단초가 될 수가 있겠고요. 지금 이제 멀티식으로서 이오스는 또 블록 프로듀서가 있기 때문에 명망 있는 블록 프로듀서 5명이 D식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이것 이외에도 여러 가지 오라클 시스템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것이 이제 프레딕트 상품 자체에서도 중요한 점이 만약에 이 오라클이 믿을만하지 않다면은 프레딕트에 참여를 하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믿을만한 방식으로 하는 것이 이 프레딕트를 성공시키는 요인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거버넌스가 잘 정착이 된다면 NVIDIA에도 그런 방식으로 오라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올 듯합니다. 이 덱을 만든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NVIDIA는 그 인플레이션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 인플레이션을 해결하는데 예측 시장 생성 수수료 그리고 만료시 수수료를 IT 토큰으로 함으로써 인플레이션을 방지한다는 아이디어입니다. 이거는 EP 네트워크 덱은 아니고 이제 운영진들이 많이 참여해서 만든 관련되는 프로젝트인데요. 여기 보면은 이 사람이 연방준비위원회 이사로 지명되기도 했는데 어느 정도 명망 있는 인물들이 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팀에서 UTXO라는 스마트 보드를 만들었는데요. 이거는 이오스 어카운트 없이 그러니까 이오스 계정 쌍으로만 이오스를 주고받을 수 있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오스만 이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다른 토큰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이제 개발 중에 있고요. 이제 이걸 바탕으로 덱스를 만들 수도 있겠죠. 좀 더 나가면은 이오스만이 아니라 뭐 비트코인을 주고받을 수가 이오스 이제 메인넷을 이용해서 비트코인을 주고받거나 뭐 다른 토큰들을 주고받는다고 하면은 가치 저장만이 아니라 가치 교환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걸 말씀드린 건 이제 이 개발진이 많이 겹치기 때문에 이제 이 코드가 이제 모든 경우에 IQ 토큰을 이용하는 것이 이제 먼저 고려될 것이다. 그러니까 IQ 토큰의 사용처를 늘리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죠. IQ 토큰 보상 관련해 말씀드리면요. 일단 기본적으로 위키백과가 추구하는 것과 같고 이제 커뮤니티에서 있었던 재미있는 질문인데 이런 IQ 토큰이 지금 상황이 전반적인 침체로 인해서 IQ 토큰도 역시 마찬가지로 좋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낮은 가격에 누가 문서를 만드냐 누가 이 운영진은 쌤이
누가 이 0달러에 위키백과에 문자 올리냐 이런 질문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인 운영진의 생각은 그리고 일단 비전 자체는 에브리피디아에 기여하는 것은 이 정보를 기여하는 이 인류 지적 자산을 모으는데 첫 번째 의미가 있겠고 그 다음 이제 부가적인 혹은 이제 거버넌스 관련 목소리를 내는데 이제 부수적으로 크립토 게임이 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데이비드라고 이제 에브리피디아 파트너십을 담당하는 사람인데 위키백과 초기에 이 집단지성 모델이 과연 성공할 수 있을지 의문이 있었듯이 에브리피디아 인센티브 모델이 어떨지 많은 의문이 있는 게 당연한 사실입니다. 이 모델이 증명이 된다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미칠 것이죠. 그리고 도피어스가 말했듯이 오픈소스 운동에서 만약 이런 인센티브 모델이 성공적이라면은 사람들이 이런 중앙화된 사이트에 취업을 해서 먹고 사는 것만이 아니라 이런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개발하면서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IT 토큰의 경우에는 이제 위키리키 방식 누구나가 기여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토큰 이코노미를 만드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비교를 하자면은 이제 스팀 같은 경우는 블로그 형식의 글이 올리면은 거기에 보상을 받는 것이죠. 근데 이거는 소유권이 분명하기 때문에 누가 얼마만큼 했는지 분명하게 파악할 수가 있죠. 근데 위키백과의 경우에는 누구는 뭐 한 줄, 누구는 뭐 100줄. 근데 그 한 줄이 엄청나게 중요한 걸 수도 있고요. 100줄이 뭐 헛소리일 수도 있고요. 이걸 판단하는데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보상치를 어떻게 적절하게 합리적으로 만들어내는가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요거를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지혜를 모아가는 그런 목소리를 모으는 것이 IQ 토큰의 역할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IQ 토큰의 역할은 이거 썼나? 크리에이팅 이거 했었군요. 그래서 이제 작성자가 8을 가져가고 투표자가 2를 가져갑니다. 그래서 30분 동안에 500개의 IQ 토큰이 분배되고요. 그래서 작성자가 400개, 투표자가 100개죠. 이 IQ 토큰의 인플레이션 비율도 거버넌스 투표를 통해서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서가 올라가느냐 혹은 올라가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는 게 아니라 문서가 다수파 소수파로 판단하는 것이 더 맞습니다. 그래서 다수파의 경우에는 IQ 보상과 함께 투표 토큰이 이제 21일로 돌려오고 소수파의 경우에는 토큰이 이제 최대 42일 이렇게 돌려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더 신중하게 문서를 작성하거나 투표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요인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가면 이제 이렇게 했죠. 반대. 이건 이제 산상이고요. 이건 이제 그 마지막에 알려드린 텔레그램 방에 가시면 이것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사항을 설명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브리피디아 네트워크가 유지되려면 이 정보 데이터를 공유를 어떻게 이 노드들이 유지하는 것인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일단 각 문서마다 아래 보면은 해시값이 있습니다. 이 해시값은 EOS 메인넷에 올라가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해시값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대신에 이제 이 에브리피디아 문서가 뭐 글이 주된 거겠지만 뭐 사진 파일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다 EOS 메인넷에 올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이 IPFS라는 데이터 공유 방식에 사용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파트너사의 협력을 통해서 만들어가고 있고요. 지금 에브리피디아의 총 데이터는 2테라인데 이 노드들을 유지하는 그런 호스팅을 할 수 있는 툴을 개발 중이고요. 이것을 툴을 개발해서 누구나가 이제 노드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럴 경우에 텍스트만 호스팅해도 되면 150기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호스팅한 노드에게 임의로 이제 특정 해시 값을 제출하는 노드에게 보상을 주는 방식으로 이 노드가 유지될 수 있는 유인책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제 위키백과의 경우는 지난 중앙화 사이트로서 이제 특정 국가가 막으면 읽을 수 없게 되는데 이런 특징으로 인해서 어떠한 제한 없이 누구나가 인류 지적 자산인 에브리피디아에 접속해서 공부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더 중요한 사항이 있으면 여기 가시면 꼭 한국 공식방이 있습니다. 혹시 뭐 질문 있으시면은 질문 해주시면은 제가 답변드리는 시간을 잠시 갖겠습니다.
예, 제 발표가 그만큼 뭐 성공적인지 아니면 뭐 썰이라도 잘 전달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예,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국내 BP 이오스 노드의 대표님 유한석 대표님을 모시겠습니다.